눈치 빠른 탐정들을 위한 새로운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예. 톰은 가을 금요일 밤 10시에 실종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친구 4명을 신문했는데 그중 한 명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어요. 경찰은 친구들 모두에게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아담은 데이트할 의상을 고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열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전에 요가를 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이크는 공원에서 새를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용의자들을 신문한 후 경찰은 톰의 친구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이크였어요. 가을밤 10시는 밖이 너무 어두워서 새를 볼 수 없어요. 남극에 갇혀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주변을 살펴보기로 결정해요. 눈이 너무 밝아서 말 그대로 눈이 멀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칼이 들어갈 만큼 넓게 금이 간 커다란 뼈 조각을 발견해요. 이 뼈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가져가려고 해요. 뼈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뼈를 깨서 2번째 칼로 사용하기, 눈 보호 마스크 만들기, 아니면 피리를 만들어 끔찍한 상황에서 주위를 돌리기?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야 해요. 눈 보호 마스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남극의 눈과 얼음의 햇빛이 반사되어 심각한 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버려진 커다란 성에 갇혔어요. 불도 꺼져 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으스스한 성에서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3개의 문이 보여요. 하지만 첫 번째 문 뒤에는 독사와 거미로 가득한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바닥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깎아지르는 듯한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전기가 흐르는 해자로 이어집니다. 어느 문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놀랍게도 가장 안전한 옵션은 3번째 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은 버려진 성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자가 여전히 전기가 통할 가능성은 무한히 낮아요. 해자를 안전하게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전투 경기장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3마리의 생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남으려면 그중 한 마리와 싸워야 해요. 첫 번째 괴물은 방울뱀의 머리와 거대한 흰 족제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괴물은 고릴라의 몸통과 악어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괴물은 백상아리의 얼굴과 몸통, 곰의 꼬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괴물을 선택하시겠어요? 처음 2괴물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뱀 족제비가 얼마나 민첩하고 독이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고릴라 악어는 여러분이 물리치기에는 너무 강할 겁니다. 상어, 곰의 경우 상어는 아가미가 있고 육지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상어, 곰은 스스로 길을 비켜줄 거예요. 강도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강도가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려고 할 때 문에 있는 편지함을 통해서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독거미와 1.2m 길이의 막대기, 1m 길이의 대나무와 얼린 완두콩, 아니면 잎 송풍기, 고무줄, 빈 화장지 롤과 불개미 수십 마리. 막대기의 문제는 너무 짧아서 독거미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냉동 완두콩을 얼굴로 쏘는 것만으로는 강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3번째 옵션을 선택하세요. 잎 송풍기로 개미를 화장지 롤을 통해 얼굴로 보내면 도둑이 겁을 먹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소녀가 지난번 생일에 10살이었는데 다음 생일에는 12살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이 이 소녀의 11번째 생일이에요. 한 학교 한 반에 4쌍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 행사에 왔는데 총 85명이었습니다. 반에는 몇 명의 학생이 있을까요? 쌍둥이 한 쌍마다 부모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4쌍의 쌍둥이와 그 부모는 16명이 됩니다. 나머지 69명은 일반 학생과 그 부모님이에요. 쌍둥이가 아닌 학생의 부모는 각각 2명이므로 쌍둥이가 아닌 학생의 수는 23명입니다. 따라서 학급에는 총 3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혼자 캠핑을 갔어요. 막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죠. 서둘러 마른 장작을 찾았어요. 지갑과 모든 서류가 든 가방을 텐트 안에 두고 나왔어요.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스티븐의 말을 믿지 않았고 허위 신고를 했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들은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티브는 비가 오기 전에 텐트를 설치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텐트 안에 큰 웅덩이가 있죠? 앤과 메리라는 두 친구가 산책을 나갔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친구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집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어요. 비가 그치자 친구들은 배가 매우 고팠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녔어요. 애는 사과나무를 발견하고 바로 사과를 먹었어요. 갑자기 애는 나무로 변해버렸어요. 30분 후 메리는 같은 장소에 도착해 과일과 친구를 찾았어요. 그때 누군가 내 친구가 나무로 변했어. 그 나무를 찾아서 친구를 구해야 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잘못 찾으면 네 친구는 영원히 나무로 남을 거야. 메리는 겁에 질렸어요. 어느 나무가 친구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틀에 벗어난 사고가 필요해요. 30분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숲의 모든 나무가 젖어 있습니다. 젖지 않은 유일한 나무가 메리의 친구 앤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영어 단어의 순서에 숨겨진 논리를 파악해야 해요. fun, blue, be, more, dive, pigs, barn, date, shrine, then. 이 단어들을 하나씩 소리내어 말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가 숫자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운율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un 1, blue 2, be 3 등이죠. 화창한 어느 날 아침 한 뱀파이어가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러 욕실에 갔어요. 면도를 하던 중 거울을 보고 자기가 배인 걸 발견했어요. 그는 구급상자를 찾으러 가야만 했어요. 이 이야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뱀파이어는 거울에 반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귀여운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힌트,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무언가 도움이 될 거예요. 강아지의 주인은 가운데에 있는 소년입니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실 수 있나요? 이번에도 아주 작은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진에서 틀린 디테일은 바로 이 화려한 앵무새입니다. 이 새는 어떻게 거기에 왔을까요? 앵무새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아요.